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홍장빈. 박현숙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준비하면서 재밌는 일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2월 10일. 2월 10일. 카메라 켜놓지도 않았는데 켜놓은 줄 알고 막 했었어요. 자, 재정교육을 시작한다. 와, 드디어 재정교육을 시작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의 재정교육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우리 가족은 정기적으로 재정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금 필요한 돈이 얼마이고 우리가 가진 돈은 얼마인지 아이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었다. 그리고 나서 손을 잡고 기도하면 부족한 돈이 채워지는 응답을 받았다. 재정 상황을 공유하면 아이들의 경제관념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부모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알아가면서 아이들도 사고 싶은 욕구를 절제하게 된다. 하나님 아이를 키워라. 그래서 자녀에게 재정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근데 여러분 진짜 고민하시나요? 아이들에게 재정교육 이런 생각을 못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나? 그럴 수도 있겠어요. 재정교육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아이들의 뭐 용돈 관리하고 통장 만들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 집안 전체에 그렇지. 지금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고 형편이 어떤지를 다 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한 팀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런 의식을 더 갖게 됐죠. 그래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배려할 수 있고 자신을 절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가족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아빠, 남편을 위해서는 이 재정에 대해서 가족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이 남편들, 아빠들이 스트레스 중에 큰 거는 집안의 재정적인 부분 같아. 그 압박. 근데 그 아빠들만의 고민은 아니고 그 가정의 엄마들도? 회계가 누구냐? 가정의 그걸 뭐라 하지? 재정 담당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집은 이제 당신이 내가 하니까 하기 때문에 제가 숫자에 강합니다.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잘하는 사람이 하면 좋다고 난 생각하거든. 당신이 잘하잖아. 그래서 당신 전적으로 하는 거지. 그 대신 자주 얘기하잖아. 정기적으로. 그렇지. 왜냐하면 얘기 안 하면 당신이 힘들잖아. 힘들어서 안 돼요. 그리고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화가 나거든요, 제가. 내가 왜 화를 내는지 저 끝에 이유가 있는데 그건 모르고 이 결과만 보고 왜 저럴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랬지.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그랬는데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그런다라고 자녀들과 나는 생각을 못하지.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근데 당신이 이제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아주 힘든 과정을 통해서 터득한 겁니다.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알지를 않더라고요. 당연히 모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가? 그렇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나? 당연히 모르죠. 나는 늘 그 생각을 우리 하거든. 자녀들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가정의 재정 형편이 경제 상황이 어떤지 모르면 엄마 학원에 보내주세요. 이거 사고 싶어요. 저거 사고 싶어.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지. 왜냐하면 경제 상황을 모르니까 계속 말했더니 돈이 나오네? 어디서 나오겠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걸 딱 알려주면 이런 이렇게 울타리가 있구나. 한계가 있구나. 조금 생각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를 사용할 수 있구나. 아니면 어떨 때는 내가 절제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배우게 되는 거지. 참는 것도 배우고. 그러니까 이거를 재정 보고하는 시간을 저희가 가졌어요. 이거는 굉장히 힘들게 그거 언제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아주 정말 우리 집안에서 폭풍을 일으킨 정말 일생에 제일 부끄러운 날 재정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가 쌓여서 폭발했거든요. 그때 그 얘기는 아마 꼭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재정 보고를 안 했더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이걸 합니다. 지금 필요한 돈은 얼마다. 우리가 지금 얼마가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부족할 때 많이 알려줘요. 저희는 이제 선교단체 간사로 있으면서 사실은 뭐 여유가 있는 적은 거의 없었죠. 늘 필요가 많았는데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알려주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손을 잡고 기도를 기도합니다. 같이. 이게 그냥 기도만 같이 해도요. 어. 저의 어떤 압박, 스트레스 이게 그냥 많이 없어져요. 왜냐면 짐을 좀 같이 지는 느낌이 그렇지. 되고 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진짜 혼자 너무 꽁꽁 앓고 있는 것에서 좀 노임을 받지. 그거는 알려준다는 거는 꼭 재정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뭐 당신이 강의를 어떻게 하고 어디 가서 하고 이걸 애들한테 알려주잖아. 맞아요. 그걸 갖고 애들도 기도하고 응. 아이들 기도를 늘 받고 우리 그렇죠. 카톡방에도 응. 지금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 그렇지. 아이들이 친구가 누구고 그 친구들은 이런 말 하더라고. 우리 애들이 우리한테 알려주잖아. 그걸 안 들으면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가족끼리는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되려면 막 그때그때 잔소리처럼 하면 안 되고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맞아요. 가족의 시간에. 나중에 가족의 시간은 다음에 또 얘기를 가족의 시간에. 실제적인 최근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이 방송을 2020년 1월에 우리가 폭풍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2월에 왔는데 저희가 유튜브에 자세한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은 저희가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근데 돈이 부족해요. 근데 이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가고 있냐면은 계속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 준비됐다. 그때그때 달라졌거든요. 언제 이사 가야 된다. 어떻게 할까? 이게 부족하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오신실하신즉. 그리고 또 하나는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이 두 찬양을 요즘에는 1월달은 날마다 했어요. 아침 날마다. 저녁으로 할 때도 있었죠. 너무 재정적인 지금 필요가 크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 같이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제가 차를 팔았거든요. 지금 제가 정말 아끼는 차. 그 차 파는 과정을 애들이 다 공유했어요. 아빠가 너무 힘들겠구나. 차 팔고 온 날 우리 딸이 당시 엄청나게 이루하더라. 내가 사진을 보고요. 우리 딸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제가 누워 있었거든요. 방에. 너무 차 팔고 와서 제가 정말 아끼는 차인데 근데 그 핫팩 갖다가 나한테 주면서 이거 당신 붙잡고 옆에 좀 있으라고. 누워 있더라. 그렇게 말이야. 그러니까 힘든 거를 보여줘야 돼요. 힘든 거를 보여줘야 힘들구나. 그렇지. 부모도 힘들 때가 있지. 이거 심각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50대예요. 50대 저희 또래는 효자들이 많습니다. 부모님 걱정하고 뭐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은 집안일도 생각하고 어머니 어디 아프신 거 아닐까. 왜 그러냐면은요. 부모가 고생하는 거를 본 세대예요. 그때 농촌에서 일도 하고 맞아요. 이게 노출돼 있었어요. 부모의 삶이. 그래서 어렵게 학용품 하나 사는 것도 학교에 가는 것도 우리는 늘 고민했잖아. 생각나네 갑자기. 우리 엄마가 나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도시에서 다녀서 집에 가서 용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5천 원밖에 못 주셨어 일주일. 근데 나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 세상에 5천 원밖에 안 주다니 어떻게 살아 이렇게 안 했어. 이 5천 원밖에 줄 수 없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고생한 걸 많이 봐서. 뻔히 집안 형편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왔지. 갑자기 뭉클해지는 게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사 한 분이 있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례식을 이제 우리가 같이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이제는 마늘밭에서 이제는 일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 장례식장에서 그리고 밭에서 이제 김을 매지 않아도 되겠다. 천국에서는 좀 편하게 쉬어라.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는 걸 많이 거죠. 봐갖고. 그러니까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마음이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 해도 되겠죠? 진짜 궁금해요. 이런 얘기 해도 되겠죠? 지금 10대들이 부모 걱정을 할까? 지금 아이들이 효자가 있을까? 이게 나이 들어서 설드는 게 아니고요. 애들이 부모가 고생하는 거를 못 봐서 안 보여주니까 자꾸 힘든 또 얘기하면 알려주지 않으니까 힘든 얘기하면은 혹시 뭐
이렇게 무능하게 생각할까봐 아니면 기가 죽을까봐 아, 그리고 옆집과 비교할까봐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것 같아. 이 가정 형편을 자녀에게 나눠야 된다 이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것 같아. 근데 사실 꼭 나눠야 돼요. 아, 이거는 쌓이면 폭발합니다. 음. 어느 집에서요, 이제 그 신도시에서 아파트 대출 받고 이자 감당 못 하다가 이제 회사를 그만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딸한테 학원 끊어라. 아빠는 생각을 많이 하고 한 말이에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으니까. 여러 번 위기를 넘어가면서, 결제일 넘어가면서, 근데 딸이 너무 놀란 거예요, 지금. 폭발해갖고. 아빠가 학원 끊으라. 아빠가 좀 부드럽게 말했으면 좋았는데 아빠는 모르는 거예요. 이 속에 쌓인 것이 그냥 무슨 얘기하다가 나온 거예요. 과정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집안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걔는 오직 학원만 생각하고 자기 성적만.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까? 아, 나는 그런 거 싫더라. 그냥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엄마 아빠 그냥 엄마 고생하는 거 아빠에게서 알아야지. 그냥 돈이 이렇게 나오는 줄 자판기처럼 알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갑자기 끊으라 하니까 황당하죠. 그러니까 미리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공유하는 거는 가족은 정말 공유를 꼭 하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경제관념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우리 아들이 최근에 아빠가 너무 이제 재정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차를 제가 팔았지요.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장학금도 받고 우리 애가 또 장학금을 많이 받아요. 하면서 모아둔 돈 중에 2분의 1을 따로 모았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헌금하는 그런 돈인데 그게 있었대요. 그걸로 그거 아무도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거를 세상에 아빠한테 탁 이번에 주더라고요. 150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 아이가 재정을 원칙을 걔는 통장 여러 개 있더라고요. 갖고 쓰고 있잖아, 그러면서 제 관리를 잘 하고 그리고 부모님 어려운 것에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안 하고 어려우시구나 하면서 자기 아껴놓은 그 돈을 헌금 150만 원 아빠에게 주면서 주더라고요. 10배가 들어오도록 1,500만 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더 많이 들어오겠죠. 굉장히 당시 격려가 됐지. 아유, 우리 딸의 핫팩과 우리 아들의 150만 원이 저를 살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좋은 일들이에요. 지금 저희가 이사 가는 게 좋은 일들인데 지금 재정에 좀 이렇게 압박이 있는 기간 요거를 잘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까지 딱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넘어가고 있는데 아이들의 제가 힘들었을 때 핫팩을 갖다 주고 아들은 돈을 내놓고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제가 알려줬거든요. 늘 나눴기 때문에. 왜 알려줬냐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의 문화예요. 이것도 어제도 며칠 전에도 집안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자꾸 힘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거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부모가 힘든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고. 그럼요. 기도하면 되지요. 예, 함께 가족이 하나다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러면서 아이들도 경제관념도 생기고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배우게 되고. 조금 이제 자기 돈만 생각하다가 내놓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절제도 하고 굉장히 이해하게 되면서 엄마 아빠는 이렇게 수고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하면서 효도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럼요. 돈이 뭐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공경하는 아니잖아요. 마음도 생기고. 굉장히 좋은 교육이에요. 재정 상황을 나누는 거. 자, 오늘의 실천은 우리 가정의 재정 상황을 얘기하고 의논한다. 오늘의 알림입니다. 자녀들에게 또는 배우자 간에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너무 어리면 배우자끼리라도 오늘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거, 나누세요. 공개하는 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이해할 만하다 그러면 같이 나누고. 수입이 어떻게 되고 흐름이 어떻게 되고 지출은 어떻게 되고 이걸 조심해야 되고 또 이렇게 예상하는 1년 뒤, 2년 뒤도 좋고요. 어쨌든 재정의 상황은 지금 현대 사회 속에서 늘 나눠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무거운 얘기는 아니고요.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저희 집도 이사 가고 이거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이제 1월 달을 잘 넘어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2월 10일 됐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재정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가족의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찬양도 꼭 한번 해보세요.